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나라들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내려와 있었고요. 이게 선물 지금 차트인데요. 여기에 고점 징후가 나오고 나서 한번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이랑 120일선이 크로스하는 단계까지 내려왔고, 여기가 바닥권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여기 5일선을 타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60일선을 맞았다가 다시 5일선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겁니다. 거의 마지막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지지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 정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이 모습은 과거에 차트를 돌려봤을 때 여기에 상승하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네, 여기에서 이제 고점 징후가 나왔고 한번 털었고요. 그리고 나서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했다가 물론 깼다가 다시 회복하는 건데, 그리고 나면은 여기를 저점으로 기준으로 이제 잡게 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쭉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올라가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사실 이미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 한번 등장을 했었고, 사실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을 빼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여기서 쭉 이어졌다가 상승하는 것과 그냥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많이 상승한 후에 하락이 쭉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되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결국엔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 음봉의 형태니까 1월 29일, 오늘 2월 29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음봉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양봉을 갈 거고, 여기 정고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엔 수출을 잘하는 것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반도체 쪽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승의 그런 강한 힘을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차트는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매하는 것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우선 오늘 뭐 이것저것 매매를 좀 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키움증권에는 돈이 다 없고요. 미래세 쪽으로 돈을 다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매매를 몇 가지를 좀 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오늘 매매를 했던 것들 한 번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매매 일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리고 계좌 정보가 다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제 거니까. 잠시만요. 네, 오늘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창을 옆에서 좀 조정을 하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늘이 열린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직장인이 상한가를 매매한다 라고 했을 때 어플을 보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가 있을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중에 어플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요. 손절을 잡는 순간 주식은 수익비를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어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중에 매매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인터플렉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걸 오늘 매매를 했는데요.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아직 미래셋을 만지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이 지점들에서 이제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한 가격대가 있었는데, 매수를 하고 지금 이제 오늘 매도를 이제 걸어놨던 대로 매도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양봉이 등장하고 나서 양봉을 한번 깹니다. 이제 저만의 방법이긴 해요. 자, 이 양봉의 저점을 한번 깨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한번 양봉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홀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이제 17150인데 17150을 이제 17150을 확실하게 깬 거예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7150을 확실히 깬 지점은 딱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여기에 좀 지나가다 보면 한번 등장했었던 가격이 17140 정도이지 17150을 훨씬 더 많이 깬 가격까지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3일선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시면 이날 종가에는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이날 종가에는 매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시간 내에서 매수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당일날에 여기까지 이 저점까지의 그 손해를 따져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일봉으로 이제 보게 되면 기름주가는 훨씬 더 잘 보이죠. 자, 저가가 17140이고 종가가 17360이에요. 그러면 저가 대비 종가까지 손해보는 정도로 만약에 따졌을 때요. 저점을 건드렸을 때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손해가 나는 정도가 마이너스 2%? 많아봐야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내일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매수를 하고 손절을까지 걸어두게 되면 어려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매수를 이제 하나를 이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아침에 여기서 하락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10%, 마이너스 10%까지도 빠졌으니까 분명히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거를 아예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죠? 여기다 걸어두고 정말 여기 최저점에다가 그냥 일부를 추매하는 거를 걸어두고 매매를 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그런 이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매번 이렇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여기에서 이제 들어올렸거든요. 1월 15일 날 이런 형태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매매하실 때 손익비를 따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실제로 매매하는 포인트는 이 자리가 되거든요. 이 자리요. 3일선을 이제 타고 올라서는 깼는데 바로 타고 올라서는 이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매매를 저는 이제 매매 방법을 잡고 갈 건데 여기를 한번 깨뜨린단 말이죠. 여기서 한번 깨뜨려요. 그럼 깨뜨리면 전 손절을 해요. 근데 장중에 매수를 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손익비를 따져야 된다는 게 만약에 손절했을 때 잃어버린 퍼센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나 해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를 기다리거나 그죠? 기다렸다가 예약이 미리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에 내가 사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끔. 만약에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이제 사게 되면 마이너스 3%가 됐을 때 무조건 손절한다. 그러면 손절하는 가격을 이미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 바로 날아가는 거는 못 잡아요. 이제 직장인이 매매하는 거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한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너무 큰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타점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3일선을 돌려서 올려놓게 되면 양봉을 봐야 되는데 이 양봉 이제 이 3일선을 지지하는 이 양봉 그리고 이 양봉 다음에 또다시 등장하는 양봉 그러면 이 저점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저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점을 깼는지 한번 볼까요? 24950이 저점이고요. 이거보다 낮은 거는 24800 여기가 24600 그리고 여기가 더 깨뜨렸죠. 그럼 깨뜨렸으면 일단 손절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런 걸 들어 올리게 되면 여기 이 봉에서 첫 번째 봉은 버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봉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장인은 매수를 못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못하죠. 왜냐면 장중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이날이 이제 18일이니까 18일 날에 17%가 오른 거가 돼요. 그러면 17%가 올랐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느냐? 너무 어렵죠. 17%에 오른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이 손절했을 때, 여기를 손절했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거의 13%가 15% 가까이 되는 그런 13%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13%, 14% 이상 이제 하락했을 때 내가 손절한다? 그러면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손절한 것보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수익을 냈을 때 항상 뭐 10%에서 15% 이상 수익을 내는 횟수를 늘려가야만 손익비가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장중에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이게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상한가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요, 우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접근해야 되는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종목에 이렇게까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걸 여기에서 느껴야 돼요. 여기에서 이미 느껴야 되고, 여기서 느낀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는 떨어졌을 때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나는 음봉이 났을 때 산다. 아니면 음봉이 두 개일 때 무조건 산다. 이제 분할로 산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분할로 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산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를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히게 되실 겁니다. 직장인이 상한가를 매매한다는 거는 결국엔 손절을 잡는 순간 수익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손익비를 이제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늘이 열린 주식이 어떤 종목인지를 꼭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 무조건 간다. 어떤 이유 때문에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판단하는 연습, 그리고 판단해서 맞추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그런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계속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고 나서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드린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서 이제 11선을 이제 밟게 되죠. 11선을 밟게 되는데 똑같이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했을 때요. 바이오 쪽이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냐라고 했을 때 HLB라는 종목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같은 타이밍에 한번 볼까요? 같은 타이밍에 보게 되면 여기 11선을 먼저 밟는 종목이 있죠. 먼저 여기서 11선을 밟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녹색 선이 11선인데 11선을 먼저 밟고 일어서고 있죠. 여기는 일어서는 게 늦어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여기 먼저 등장하기는 했지만 어느 종목을 내가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떨어지고 있는 종목, 이 종목을 살 거냐 아니면 11선을 밟고 올라갈 가능성 있는 종목을 살 거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종목을 먼저 손을 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종목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상황에서 HLB를 표현을 하면 여기에 이런 표시가 뜨게 되어 있죠. 네. 제가 주로 보는 차트에서는 이런 형태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뜬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 11선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하면 난 무조건 지켜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장중에 굳이 종목을 보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만 매매 연습을 하시는 걸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연습을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이제 이런 종목들을 그럼 어떻게 골라내느냐? 이제 하늘이 열린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트소프트, 오버브 반도체,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금 또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 좀 전에 봤었던 종목이죠? 자, 여기에 보면 하늘색 선이 있고, 이제 자주색 선이 있는데, 이런 선들은,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선들이에요. 그런 선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어버브 반도체라는 것도 한번 볼까요? 똑같이 여기서 상승을 하고 있죠. 똑같이 11선을 밟고 일어서고 있고, 이 선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음봉이 등장을 했어요.
계속 양봉이 나오다가 이제 첫 번째 음봉이 등장을 했고, 경고에는 물론 걸려 있긴 합니다만, 경고에 걸려 있어도 계속 가는 종목들이 여기 있어요. 이런 종목들. 여기에서 네오셈 같은 경우도 보시죠. 네. 앞전에 이렇게 들어올리고 나서 지금 차트의 흐름이나 색깔이 다 비슷하죠, 그죠? 여기에 나타나는 선들이 비슷하고, 음봉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양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와요. 근데 여기보다 낮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난 다음 음봉에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렸다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1선이 이제 하늘색 선인데, 11선을 연속으로 깨는 적이 이때 한번 깨고, 다시 들어올린 다음에 회복을 시키고, 한번 크게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직장인이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건 또 못해요, 잘. 장단점이 있습니다. 길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꼭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파울로직스라는 종목도 일반 차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계속 가져가고 있죠. 저도 여기에 음봉에서는 못 샀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왕이면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못 샀는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죠. 초전도체 쪽으로 지금 이슈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하늘이 열린 주식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하늘이 열렸어요.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이미 정고점들을 다 돌파를 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돌파했다가 눌렸는데 다시 위쪽으로 들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자주색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선을 계속 지키면서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움직임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제 윗가격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래 가격에서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어쨌든 음봉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음봉에 산 거고, 음봉에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봉에 사고 난 기다리겠다. 더 크게 올라가서 뭔가 이슈가 굉장히 불거질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이런 매매를 하시는 거.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늘려가시면 진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영상을 이제 찍을 때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생각해 놓은 그런 방향성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엔 하늘이 열린 주식이 있고,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선, 11선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뒤, 이 위아래가 지금 이제 바뀌어져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11선이 위에 있고 밑에 이제 자주색 선이 깔려 있죠. 그럼 자주색 선을 깔려 있는 거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항상 11선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이제 당하셨을 거예요. 자주색 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검색 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주목도 받을 수 있고 위쪽에 열려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코세스라는 종목을 오늘 저는 이제 잠깐 매매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마무리를 못하는 게 있고요. 코세스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코세스 여기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이제 계속 흔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침에 뭐 계속 올라갔다가 21400을 딱 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임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경고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해놓은 그 손절선이 있기 때문에 그 손절선까지 오지 않으면 우선 계속 홀딩은 해놓고 있다가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뭐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랑 그 다음에 코세스랑 다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성정보 같은 종목이 지금 이제 한번 크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열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코세스 다음에 LB루셈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LB루셈도 지금 가능성이 좀 엿보이긴 하겠네요. 여기서 3일선을 위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 있고, 코세스는 경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같은 영역이거든요. LB루셈은 지금 경고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뜬 그런 형태들이 없으니까 이 종목이 오히려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은 이제 위쪽에 이제 하나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완전히 하늘이 열린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대성에너지랑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그리고 흥구석유 똑같은 영역에 있는 종목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관련된 거, 홍해에 관련된 거고 유가에 관련된 건데 흥구석유를 매매를 할 거냐 대성에너지를 매매를 할 거냐 어느 쪽을 매매를 할 거냐 했을 때는 저는 흥구석유를 매매를 할 겁니다. 이미 여기 위쪽이 하늘이 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종목들이 어느 종목이 하늘이 열렸다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서 매매를 하실 때 같이 연습도 하시고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구나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같이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실력도 늘고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돈을 버실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앞으로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강한 테마로는 일단 AI 쪽이랑 그 다음에 GPT 관련된 것도 있고 HBM 쪽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실적이 폭등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가 이제 폭등을 했었던 것처럼 반도체도 충분히 폭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총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쪽은 아직까지도 지금 테마가 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이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미 앞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보게 되면 그 파워로직스랑 이제 신성 델타테크 쪽이 하늘이 열려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다면 위쪽으로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때가 온다면 그때에는 또 재건이라는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재건과 관련돼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아니면 미국 여러 그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재건에 대한 이슈를 분명히 노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말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재건을 해야 되고 이쪽을 당연히 재건에 대한 이슈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한번 참여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강한 테마가 될 수 있다. 글로벌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이슈라면 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강한 테마로 불거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를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코프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다르죠. 여기서는 이미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태랑 그리고 여기 상태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아. 지금 하늘이 열리고 있죠. 보이시죠? 그죠? 네. 기아. 하늘이 열리고 있잖아요. 한번 이제 열었다가 한번 열고 있었는데 그걸 닫았어요. 닫았는데 다시 이 11선을 밟고 일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기아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현대차를 할 거냐 했을 때는 눈에 확연히 드러나죠. 기아를 해야 됩니다. 네, 기아를 해야 되고요. SK 하이닉스 계속 하늘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선을 지금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런 모습이 나왔던 때가 이런 때예요. 이런 때. 네, 여기서도 열고 다시 11선을 들어 올려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있을 때 5만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잖아요. 그죠? 5만원대를 돌파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차트의 그림으로만 따졌을 때 이렇게 쐐기형이 나온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고 나게 되면 쭉 계속 횡보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 5만원대에서 출발해서 9만원대까지 지금 상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가 4월이고 여기가 11월이 됩니다. 10월이 되니까 6개월 동안 약 얼마죠? 이 정도면 한 40% 될 것 같은데요? 40% 넘을 것 같은데요? 5만원에서 9만원이니까 70%네. 이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간들이 놓여지는데 여기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실패를 한 거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돌파하게 되면 위쪽까지 쭉 잘 가죠. 그런 상태인 걸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어떤 형태,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선을 이렇게 그어보니까 이런 박스에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까 우상향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 하단에서 잡고 그죠? 위에서 팔고 하단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한 번에 큰 돈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적금하듯이 매수를 하게 되면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가 되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를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위쪽으로 지금 들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있고, 아래에 휩소라고 하죠, 보통. 인터넷에서 유명한 어떤 투자 전문가의 얘기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땅굴을 판 그런 자리가 있긴 한데, 땅굴을 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기에 따른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고 있고,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기에서는 여기가 땅굴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쭉 상승을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하려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고요. 여기서 쭉 상승을 한번 했죠. 그리고 나서 96,000원대를 한번 찍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5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돌려놓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네, 땅굴을 팠습니다. 땅굴을 팠고, 지금 여기 선의 모양들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더 가야 될 그 거리가 남아있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7만원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형태를 보게 되면 멀리서 봤을 때 여기서 들어올렸다가 이제 눌렸고 들어올렸어요. 두 칸씩 들어올렸네요. 한 칸, 두 칸, 그리고 쭉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이 저는 10만원에서 더 올라가는 거, 12만원도 충분히 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올랐어요. 이미 물가가 올랐고, 그러면 반도체 가격도 당연히 물가에 해당할 거니까 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실적도 당연히 물가가 오른 것만큼 반영이 되는 때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는 그것보다 먼저 선반영하는 거,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치고 올라갈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늘이 열린 주식들을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 11선을 매매를 하더라도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 것 같고요. 우진행텍까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선 있죠? 여기에 25400, 지금 25400, 2500, 25400을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다행이에요. 다행히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저는 여기를 깨뜨리면 손절을 할 거고요. 여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위쪽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번 이제 지켜보려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샀어요. 너무 일찍 사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지금 손해가 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우진엔텍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저거를 깨게 되면 손해가 더 커지긴 하지만, 반대로 들어올리게 되면 괜찮아지니까 우선 지켜보고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매매를 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잠깐만요. 이게 보일까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매매를 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군요. 네, 어쨌든 오늘 코세스 쪽 제가 이렇게만 설정을 해놓고, 매매한 것들, 우선 코세스라는 종목이 있고, 매매일지를 차라리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세스, 오늘 코세스를 매매를 한 게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를 매매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상보 같은 경우도 오늘 잠깐 아침에 매매를 잠깐 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위쪽으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상보가 그 초전도체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좀 들고 있어요. 일부, 전 밑에서 사려고, 밑에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좀 들고 있는 건데, 상신전자를 조금밖에 안 들고 있어요. 상보, 여기, 상신전자가 아니라 상보, 여기 조금만 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면 좋지만, 상한가를 안 들어가면은 초전도체 쪽이 이제 부각이 안 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 버벅거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오게 되면은, 제가 녹화를 해놓고 영상을 또 올려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